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흔들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일부 현장의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문건이 말해주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문건, 지난주에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에게 보고된 문건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실시됐습니다. 이곳에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주도하고 세밀하게 지시한 투표율 조작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투표 당일 충북과 경기 지역 선관위에서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었다면서 그 처리 방안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왔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특정 투표자 수 과다 입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중앙선관위에 한 것입니다. 그때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침은 한 곳의 투표소만 수정하면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줄어들어서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으니 그 오류를 바르게 고치는 대신 해당 지역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조작 입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혹을 덮기 위해서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전체 투표소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까지 엑셀 파일 예시로 직접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엑셀 파일이 보고서에 어떤 형태로 담겼는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북 진천군에 대한 분산 입력에 대한 조작을 지시했던 엑셀 파일을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보고하면서 그래프 형태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해당 보고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예시표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진천읍 제2투표소에서 일어났습니다. 10시에 과다 입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앙선관위는 이 과다 입력된 501표를 그 뒤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진천읍 제3투, 4투, 5투까지 예를 들어 기존에 10시에 340표였다면 365표, 제4투에서 423표였다면 448표로 고스란히 조금씩 나누어서 숫자를 부풀리도록 이같이 엑셀 파일로 통계를 조작해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충북 진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시에도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에 충북 진천과 행했던 방식 그대로의 예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에서 8시에 오입력 사고가 터지자 역시 구례동 제2투표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1투표, 제3투표소, 제4투표소까지 골고루 숫자를 부풀려서 입력하는 방안을 하달을 했고, 이는 그대로 김포시에서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선관위 행태를 단순한 행정미숙, 오류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투표지가 선관위 주도로 조작되고 분산되던 그 시각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토록 활발하던 대통령의 SNS에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선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단 한 줄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된 거대한 비극 앞에 이토록 침묵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중한 표가 손쉽게 조작되는 나라에는 그 어떤 민주주의도 국민의 권리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너진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서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선거조작 사건의 모든 전모를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켜내고 명백한 선거조작 범죄의 진상이 단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대문구 홍은 이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 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서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으로 100명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투표 수를 일부러 제한한 것입니까? 서버에 100명 단위로 허위 입력한 것이 분명합니다. 투표자 수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것을 대놓고 조작해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 지방선거 말고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관위가 특정 투표소의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 이동 투표소 3곳에서 11시간 동안 매 시간 100명씩 늘었다는 거예요. 인위적이죠.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아니 투표소를 어떻게 100명 단위로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자연 발생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고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5시간 동안 100명씩 증가했다. 수시간 동안 0명인 곳도 90곳에 달한다. 아니, 투표가 수시간 동안 한 명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당 0명에서 2명도 14곳이다. 엉망진창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대로 조작해왔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의 지적입니다. 자, 선관위 해명 나왔나요? 읍면동 단위 투표소의 현장 투표 관리관들이 일부러 100명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종 투표율은 문제없지 않았냐? 조작 아니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진우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선관위에서는 언론에 빠르게 시간대를 투표율을 발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실무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라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관위의 변명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변명에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저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의 결집이나 또 투표 여부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단순히 잘못 입력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숫자를 지어내서 입력해 왔다면은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뜻은 이제는 선관위의 그동안의 해명이 완전히 깨졌다는 뜻입니다. 선관위 해명이 조금 어이가 없는데 최종 투표만 맞으면 되지. 편의상 임의대로 100명씩 끊었는데 그게 뭔 조작이냐라는 건데. 판사 출신의 전주 의원님, 이게 이게 해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점입 가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수점 미만 버림 뭐 이런 건 제가 들어봤어도 네. 100명 미만 버림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100명 미만 버림은 처음 봤다. 예. 그리고 0명에서 2명인 경우도 지금 14곳이나 있다는데 맞아요. 그럼 0명인 이상해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100명이 안 되면 그 0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아마 이번 이제 특검이 조만간 출범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검 준비 기간 포함해서 최장 170일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마 국민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저는 내용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기가 그러니까 막힌다. 뭐냐면 이게 통제가 없었어요. 지금 동안. 이거는- 지금까지 투개표를 관리를 제대로 네.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관련 사건에서 헌재가 재작년에 또 중앙선관위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네.
무풍지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통제 없는 그런 기관이 어느 정도 망가질 수가 있는지를 이번 특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주에 통과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이제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곽상원 의원의 지금 이야기로는 원하지 않았던 게 이런 통제, 그 사법적인 통제가 없는 그런 경찰 수사를 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제 없는, 견제와 감시가 없는 기관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이거 뭐 100명씩 우리가 임의로 보고해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괜찮다라는 선관위 해명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무신경하게 투표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방선거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든 뭐든 이제 저는 이제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좀 하나 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잘못 관리됐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적받고 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까지 져야 될 네.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정선거는 투개표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개념을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 놓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고 또 국민들을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확대 해석은 하면 안 되고 명확한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된다. 지금 투개표와 관련돼서 부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어떤 물증이나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뭐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250만 표 정도도 이번 달에 이제 이제 개표를 다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개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투표율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국민들이 이 투표율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이해도가 너무 없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주먹국으로 관리했던, 무사안일하게 관리했던 그런 방식을 여전히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네.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그 특검에서도 분명한 진상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 들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투표용지도 엉망, 선거 결과 전산값도 자기 맘대로, 그리고 실시간 투표율을 그러면 저는 수년간 뭐 이렇게 신성하게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분석해 왔던 건지라는 회의감도 드는데, 투표율도 자기 마음대로 조작했잖아요. 이건 실수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선거 결과도 선관위가 임의로 조작한 거 아니야? 국민들 당연히 이렇게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6월 9일 날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합수본이 6월 11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뭐 압수수색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한 거는 그때가 처음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엄군이 들이닥쳤지만 계엄군도 확보하지 못했던 게 중앙선관위 서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수본에 검사하고 경찰 수사관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 서버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김포시의 일부 투표소에서 1시간에 투표한 사람이 1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김포시 인구가 몇십만, 50만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한 명씩만 늘어났다라고 한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일일이 다 찾아봤더니 뭘 갖다 확인했냐면 메신저를 확인한 거예요. 선관위 직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메신저를 갖다 확인하면서 이게 그게 선관위 서버 일부 압수수색해서 드러난 내용이에요? 거기서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 합수본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 투표율 조작한 거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러니까 이상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전까지 어떻게 저 주진우 의원이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겠는가. 제가 보니까 선관위에서 뭐 최종 투표율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6월 11일에 그 압수수색된 중앙선관위 서버를 분석해서 이거 밝혀냈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 뭔데요? 1시간마다 이렇게 실시간 투표율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서비스다. 그게 서비스입니까? 기가 막히네. 너무 기가 막히게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중간에 12시에 투표율, 1시 투표율 이게 뭐 중국집 군만두입니까? 요즘도 군만두 요즘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국민들은 그 군만두를 서비스로 시킨 게 아니고요. 코스 요리로 시켰어요. 예. 우리 국민들은 뭘 시켰냐면요. 정확하게 최종 투표율까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식사라고 하지만 중간에 1시에는 뭐 나오고 2시에는 뭐 나오고 이게 다 우리가 그 돈 내고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당연하죠. 선관위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뭐 하나 쓱 내주면서 그게 서비스니까 안 줘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했어요? 진짜 했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진욱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투표율보다는 득표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율을 임의로 실무자가 조작한 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득표율까지도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밝혀낸 데가 어디입니까? 경찰이 밝혔습니까? 그렇지 않고 검경 합수본에서 밝혔는데 이 합수본의 본부장이 누굽니까? 경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이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가지고 이거 밝혀냈다고요. 좀 있으면 검찰 없어지는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검수완박 해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다 특검해가지고 뭐 돌려차기 하면 또 특검하고 뭐 하면 또 특검하고 장윤기 하면 특검하고 이런 나라 만드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반박은 중수청이라는 한국형 FBI 기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자 그건 그거고 아니 투표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종 투표율만 틀리면 괜찮다라고 안 틀리면 괜찮다라고 황당한 주장하는데 저 주장이 왜 황당하냐면 실시간 투표율을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설지 말지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실시간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실무상 관행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선관위가 얼마나 그동안 이 선관위의 업무 자체를 해이하게 해왔는가.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투표용지 뭐 부실 이제 부족 사태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사실 뭐 선거 관리 자체를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런 모습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통계 부실 논란에 전산 조작 논란에 온갖 논란이 다 터지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룬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선관위가 얼마나 그동안 이제 업무상 뭐 관행이다. 사실 관행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허접합니다. 허접하다. 저거는 관행이 아니죠. 그냥 해이한 거죠.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한 거죠.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놓고 본인들은 뭐 무더기로 이제 저렇게 잘못을 해놓고 저거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지금 선관위의 현 주소다. 이럴 거면 그냥 선관위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자 숫자가 이상하다, 투표율 증가 추이가 실제 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감사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7명 전원 의결로서 기각 또는 각하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지적을 그냥 뭉갰습니다.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대선에서 엄연히 고의에 의한 투표율 조작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은 못하고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짜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투표율 추이이자 투표 과정에서의 투표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이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모든 투표율의 데이터가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조작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합수본에서 수사를 했을 때 3군데인가 그 정도 수사에 그쳤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과 또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160곳에 가까운 곳에서 투표율 고의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특별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사전에 분석해서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지난 총선, 대선, 이번 지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투표율 통계는 선관위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조작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수본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만 수사한다면은 결국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저는 합수본에 강력한 강제 수사와 또 선관위 서버 추가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합수본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받겠습니다. 소속과 질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시사 포커스 강민입니다.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해 왔는데, 근데 지금 서버 내용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당 내부에도 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과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붙자만 나왔어도 음모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선관위 사태로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놀라고 국민도 놀랄 정도로 정말 선관위의 불법과 부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정의 뜻이 뭡니까? 고의로 조작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갖 부정 사례들이 수백 건이 발견됐습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알면서도 허위로 입력하고 숫자를 마음대로 지어내서 투표율을 입력했는데, 나머지 선관위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제대로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당의 설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관위의 부정과 부패가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합수본은 어떻게 수사해야 되고 특검은 또 성역 없이 확 뒤집어서 어떻게 강력하게 수사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